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정치권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것 중에 총체적 난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 그런 말이 있는데 보통 정치부 기자들이 또 많이 쓰는 용어죠. 이것은 뭐냐면은 국가 전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특히나 이 통치 세력, 집권 세력이 잘못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총체적 난국, 그런 말을 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용어를 국회의장을 지낸 박이태 전 의원이 과거에 민정당 시절이 있었죠. 민정당 시절 대변인일 때, 그때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 그때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총체적 난국이죠. 그런데 이 총체적 난국을 초래하는 인물이 다름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를 보면은 국민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지금 위기가 하나 나와 있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것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가 지금 컨트롤 타워를 자처를 했지만은 오히려 이 혼선만 주는 그런 난국, 그러니까 총체적 무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무능한 그런 대응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상황인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시, 이것부터 잘못돼서 단초가 꼬이기 시작했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5일 날 우한 폐렴 세 번째 확진자가 나온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이렇게 해서 너무 안이한 지적 아니냐, 안이한 태도 아니냐, 그런 말이 나왔는데, 불과 하루 있다가 다음날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오니까, 세 번째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오니까는 갑자기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 그렇게 강력한 대응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선제적이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은 그런 대책들, 뒷북치는 그런 대책들만 계속 내놓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자정부터 후베이성이 후베이성 일대에 방문을 했던 외국인들은 한국 입국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후베이성 외에 중국 전역의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40%입니다. 54,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뒷북치면서 후베이성에 들렀던 외국인은 한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국의 눈치 보고인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상반기에 방한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 보기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위기 관리에 좀 무능함을 드러내지 않았나, 총체적 무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전에 조국 사태를 맞아서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니까 무자비하게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무능하니까 그런 겁니다. 검찰 수사팀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 정치적 위기에 대한 위기 관리를 무능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보장된 문제에도 상당히 정권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능, 총체적 무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총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죠. 자진해서 사퇴할 용기가 없느냐,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 언론사에 다 보냈습니다. 언론사에 장문의 입장문과 또 영상을 언론사에 다 보냈습니다. 제목 자체가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총체적 거짓, 총체적 파탄, 총체적 실정,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정권의 소신이라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 이를 위해 본인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읽어보니까는 상당히 장문의 이 정부 비판문이었는데 조목조목 다 비판을 했습니다. 뭐 침사부터 거짓 침사다. 또 뭐 헌법을 파괴했다. 국가보위 책무를 방기했다. 또 피의자의 검찰 지휘를 잘못했다. 또 부정적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하다. 국가 경제를 사유화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하면서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 위기에 무능하게 대응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정홍원 전 총리는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죠. 정홍원 전 총리는 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를 무색하게 하는 선거 농락 사건이다. 이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 인사의 기획인지 소상히 밝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송철호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획한 거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그동안 뭐 사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뭐 문재인 하야 구호가 많이 나왔고 또 어떤 SNS 상에서도 뭐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또 보수 농객들도 문재인 하야거리가 쌓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자주 했고 또 변호사들도 모임에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그런 적은 있었죠. 그런 적은 있었지만은 전직 국무총리, 뭐 박근혜 정부 때 총리를 지냈지만 어쨌든 전직 국무총리라면 국가의 원로입니다. 어른이죠. 함부로 이렇게 어떤 입장 표명을 하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2년 8개월 만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사퇴하라. 이 이야기가 나온 지금 그 지경까지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난국, 무능, 또 거짓 이 문제가 실정 이 문제가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퇴와 직접 연결이 되면서 좀 논쟁이 확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